알려드릴 방법은요, 내 돈을 모으기만 하면 국가에서 153만 7,838원을 주는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청년 도약계좌가 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 도약계좌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청년 도약계좌의 목표예요. 이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는요, 5년에 5천만 원을 모아라,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매달로 따지면 매월 70만 원씩 최대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걸 최대 60개월을 넣으면 얼마죠? 4,200만 원. 매달 최대 70만 원씩 60개월을 모으면 총 4,2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 청년도약계좌 혜택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높은 이자, 그리고 비과세 혜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기여금이죠. 먼저 이자부터 보면 현재 이자는 기본 4.5%에서 최대 6%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대 월 납입 금액인 만약에 70만 원을 넣었을 때 기준으로는 총 이자가 834만 원입니다. 일반 적금이 요즘 기본 1%에서 3.6%인 걸 보면 거의 1%에서 2%포인트 정도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꽤 많죠? 두 번째 혜택은 이렇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원래 은행 이자도 돈을 받을 때 이자에서 15.4% 정도를 이자에 대한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근데 여기서 받은 이자인 최대 이 834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15.4%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에 따라 이 이자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지만요. 그래도 거의 100만 원가량을 비과세로 아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혜택은 정부기여금인데요. 정부기여금은 소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월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4천원까지 주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최대 5년간 140만 원 정도 모은 돈에서 플러스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런 좋은 걸 정부가 왜 만들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왜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청년 도약계좌는요, 말 그대로 청년들의 어떤 도약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으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요즘 우리가 출산율이 되게 떨어져서 막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까? 보니까 그 이유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 근데 진짜 주위에서 보면은 정말 결혼을 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주위에도 결혼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냥 연애를 안 해요. 아 근데 이게 못하는 건가? 얘들아 미안해. 여튼 이 연애고 결혼이고 생각이 다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참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럼 청년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할까? 이걸 봤더니 집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집이 없다.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진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이런 조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싫으니까 아예 만나기조차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통계청에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1위가 결혼자금 부족, 2위가 결혼 필요성 못 느낌이라고 합니다. 저 딱 맞췄죠? 특히나 이 결혼자금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집이잖아요, 집. 근데 뭐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집을 사진 않더라도 전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너희들 돈 좀 모아라 하고 만든 겁니다. 욜로욜로 거리지 말고 모아! 이러는 거죠. 자, 이렇게 모으실 분만 이제 들어주시면 돼요. 이제는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입 조건입니다. 가입 조건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까다롭다기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1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조건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이가 있고요, 조건이. 두 번째로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를 한번 봐볼게요. 나이를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계좌를 결혼하고 집도 사라라는 차원에서 만든 계좌인 만큼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청년 조건이 조금 다 다르니까 한번 볼게요. 통계청에서 작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초혼 연령이 남자가 33.7세, 여자가 31.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도 이 초혼 연령에 맞췄어요. 그래서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있는 청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결혼이라는 게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솔직히 따지는 게 점점 많아지면서 결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안 그래도 결혼하기가 힘든데 이런 것도 안 도와주고 좀 가혹하네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서둘러야겠네요. 여튼 나이는 만 34세까지입니다. 여기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다녀온 기간은 빼줘요. 그래서 여기서 군대 복무 기간을 뺍니다. 근데 이게 나이별로 병역 이행 기간이 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2년 이랬는데 요즘에는 보통 18에서 21개월 정도 되니까 본인이 다녀온 개월수만큼 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4세더라도 군 복무하신 기간만큼은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소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자금 부족이고요. 실제 통계청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후부터는 소득이 낮아짐에 따라서 결혼을 더 안 했다고 해요. 뭐 근데 당연한 게 굳이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더 주면서까지 모으라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 금액 7,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구원 소득의 합의 중위소득 180% 이하. 좀 많이 복잡하죠. 이걸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직전 과세기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기준으로 2023년을 말하고요. 총 급여액이니까 뭐예요? 연봉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3년도 연봉이 7,500만 원 이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 소득이라는 같이 사는 가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통계청에서 확인한 중간소득의 180% 이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좀 잘 산다 이런 사람들은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잘 살더라도 만약에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다 그럼 또 도와줍니다. 여튼 그 기준이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1인 가구 350만원, 2인 가구는 580만원, 3인 가구는 750만원, 4인 가구는 920만원 등입니다.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소득 조건은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가 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되더라도 한 가지 더. 그게 뭐냐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면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이 금융소득이라는 걸 내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 한 번이라도 낸 사람은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돈이 많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자나 주식 아니면 부동산 월세 이런 걸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게 1년에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 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융소득으로 벌었다 하더라도 1년에 2천만 원 이하면 어차피 대상자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가입할 수가 있으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조건을 봤는데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10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 핀다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주세요. 보이시죠? 이 핀다. 저도 다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어플에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전체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청년 도약 계좌 계산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여기에 이제 내 정보를 기입하면 내가 청년 도약 계좌를 통해서 최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 핀다라는 어플을 원래 활용해보진 않았는데 꽤나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걸 누르시면 먼저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입력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이라면 우측에 있는 병역 이행 여부를 체크한 뒤에 몇 개월을 군대에 있었는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본인들이 다 아시겠죠? 이걸 입력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도약 계좌에서 그 나이가 있는데 이 나이 제한에서 군대에 있었던 기간을 빼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연소득을 입력해주시면 돼요. 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총 급여는 2,400만 원이 되겠죠? 그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구 월 소득인데요. 먼저 세대원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취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인 가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가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 사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세대주냐 세대원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취를 해서 별도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인 가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실제로는 자취하고 있지만 별도로 전입신고를 나와서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또 자취하기 전에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 전체가 가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가구월 소득은 1인 가구라면 내 소득이 곧 가구 소득이 되는 거고요. 맞벌이라면 2명의 월급을 더한 금액이 가구 소득이 되겠죠. 이걸 입력하는 이유는 청년도약 계좌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에 충족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표 보기에 누르시면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표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리시면 직전 3개년도 중 한 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라는 거에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23년도, 22년도, 21년도에 1년에 2천만 원 이상 내가 금융소득을 벌어본 적이 없다 이러시면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체크하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월 얼마씩 넣으면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방금 걸 들으시고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하나 더 고려할 게 있어요. 바로 가입 기간인데요. 이 계좌는 매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놓치셨더라도 다음 달에 어차피 다시 신청하시면 되니까 그 신청 기간을 검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가입 기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참고해주세요. 사실 이 청년 도약 계좌가 다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간이 5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적금의 특징이 이게 왠지 최대 납입 금액을 안 넣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70만 원씩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목돈이 필요한 일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월급에서 70만 원씩 적금하면은 사실 생활비로 너무 안 남아요. 사실 좀 힘들죠. 저도 어제 헬스장 결제했는데 거의 몇백씩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이 돈이 꽤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돈은 다 적금에 들어가 있고 계산이 참 애매해요. 이 청년 저축 계좌도 만약에 넣었다가 임의로 내가 그냥 갑자기 깬다 그러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다 없어집니다. 뭐 그래도 금리가 더 높으니까 뭐 다른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보단 다 챙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그냥 무리하지 말고 월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만 넣는 게 어떨까 합니다. 월 10만원씩만 넣어도요, 일반 3%의 시중은행 적금과 100만원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내가 좀 모을 돈이 부족하거나 혹은 진짜 나는 어떻게든 이 월 납입액 70만원 다 채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부업하셔야겠죠? 이 돈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제가 소개했던 부업을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현실적으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었거든요. 저도 좀 이 1억을 모으는 데까지 맨날 모았다가 뭐 나가고 모아다가 날리고 이래서 몇 번 실패했다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 전략을 말씀드려봤는데요. 그 영상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